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위층에서 물이 새거나 누수가 일어나서 아래층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통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위층에다가 찾아가서 여기 물 새니까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다행히 그 위층 사는 분이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면은 협상이 잘 돼서 얼른 그 고쳐주거나 또는 아래층에서 사람 불러다 고치면은 자기가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윗집에서 이렇게 이제 뭐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차근차근하게 그 대처해 나가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제일 먼저 그 법적인 조치로서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게 되는 그 과정, 내용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그 법률가적인 그런 내용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장 편하게 누구나가 그 제가 올린 이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저기 문자 조금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서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 포다가 자기에 맞게 수정해서 세부 만들어서 보내는데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네이버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수 하자에 대해서 내용 증명서를 참고해서 한번 쓸만한 게 있나고 찾아봤더니 누수 부분에 대한 내용 증명서가 폼 전체 양식 그대로 베껴 쓸 만한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머리 써서 한번 만든 거니까 참 읽어보시고 본인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져다 쓰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누수하자 내용증명 이렇게 키워드를 쳐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은 뜨는데, 이게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린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뷰라고 한 그 상위바를 누르시면 뜨고, PC에서는 블로그로 하면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떠 있죠. 위층 누수하자 수리비용 청구 내용증명 양식 해가지고 3일 전에 올렸네요. 이거 제가 올린 거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제 이제 블로그 뜨죠. 제 블로그 뜨고, 요거 제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층 누수하자 수리비 청구 내용 증명서 양식 이렇게 제목을 올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 등 낡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위층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할 시 확실한 하자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단은 공용 부분 하자로 보아 일처리를 시작하는 것이 관련 법규고, 나중에 하자 부분 감정 결과 위층 개인 부분 과실이 확인되면 과실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로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관련 법률로서는 집합건물법 6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집합건물법 6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원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 집합건물법이라고 이제 해놨고, 6조에 보면은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추정, 이 흠이라는 흠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결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가 성하고 괜찮은 데는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낡거나 그러면은 이 전유 부분에서 그 사람의 실수라든가 뭐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거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법 전문을 보시려면은 여기 요 부분을 블로그에서 클릭하시면은 볼 수 있거든요. 클릭하니까 여기 보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동 다세대 주택,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거 말하죠. 이런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 아닐 경우 위층에서 하자 보수를 해주는 것이 통례이며, 이게 그 아까 집합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위층 사는 사람은 신속한 수리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물이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아래층을 샌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위층 소유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어 분쟁 발생의 도화선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자기네 배관 이런 게 개인 배관이 낡아가지고 물이 새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고쳐야지 밑에 집에서 물이 안 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위층 사는 사람이 자기가 물이 새가지고 지네 집에서 샜다고 그래 보십시오. 위로 흘러가지고. 그럼 자기 돈으로 고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천정이나 벽체를 타고 누수가 있다면 일단 발생 원인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윗집 주인은 즉시 자신의 주택의 누수 하자 부분을 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굳이 다툼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이렇게 이치에 어긋난 배째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누수하자 공사비를 받아내려는 첫 법적 조치의 방법이 바로 누수하자 공사비 청구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위층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것부터 이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즘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인터넷 우체국 가서 하는 게 좀 어려울 테고, 젊은 분들은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서 거기 설명서 내용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신속하고 빠르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인터넷이 아닌 일반 우체국에 가서 처리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즉 위층으로부터 아래층 누수하자 수리비 보수비 청구에 관한 내용 증명 서식 작성 방법과 작성 사례 폼을 올려드리니 자신의 경우에 맞게 약간씩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유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제 블로그를 여기 답글에다가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그 링크 누르시면은 제 블로그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블로그에 있는 그 내용들을 퍼다가 고쳐가지고 한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퍼다가 아마 자기 컴퓨터에서 실행하시면은 바로 한글로 뜨거든요. 그러면 자신에게 맞게 이름, 주소, 금액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바꿔가지고 본인한테 맞게 사용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내용증명서 내용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한을 명시해야 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금을 청구할 적에 언제까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언제 이 일이 발생한 것이니까 언제까지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용 증명에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권해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증거 자료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주 교활할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심지어는 막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웃 간에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운이 나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났을 적에 가서 그냥 무력으로다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런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그게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고 그러면은 법원에 소장 이제 내용 증명 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게 되면은 일단은 그 내용 증명을 이제 토대로 해서 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이제 지급 명령이라든가 이런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이게 사실은 개인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 나홀로 소송 이런 데가 접수해가지고 공인인증서로다가 이제 소장 접수하면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소송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금액이 작아요. 보면 보통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거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판결해 줍니다. 이거를 오래 끌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접수가 되면은 법원에서 거기 이제 내용이 타당하니까 증거자료 제출해 버리니까 출두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위층 사는 사람은 귀찮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법원에 가봐야 자기가 질 게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이제 협상에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거 당신한테 그 청구하니까 지불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통해서 돈을 받고 나면 뭐 그 사람 인생에서 그 사람과 다시는 가까워질 수 있는 건 힘들겠죠. 사람이 이 법을 활용해서 일을 해결하게 되면은 인간관계는 완전히 그 사람하고 일생에 다시는 회복 안 되는 거로 제가 경험이나 뭐 이런 거로 봐서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법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배째라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 내용은 가급적 법률 행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은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써놨어요. 그냥 사실대로 썼는데 우리가 그 대화로서 말로서는 쉽게 하는데 문서로 옮겨가지고 자신의 그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문서로 만드는 게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렇게 잘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해놓은 걸 가지고 베껴 써서 자기한테 맞게 수정을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시라고 제가 그 올려드린 내용들이니까 그거 퍼다가 한번 사용하시는데 나름의 생각으로 최대한 일반적인 비전문가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적기는 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죠. 보면은 요거는 이미지 파일로 올린 거고 여기 이제 문서 파일이거든요. 이 문서 파일은 쭉 이렇게 드래그 해다가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되고 또는 그 밑에 보면은 여기 한글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요거 누르면 다운되거든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소 미흡하지만 이 내용 퍼다가 약간씩 자신에 맞게 고쳐서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시면 그런대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증명의 취지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우편을 통해 전달하려는 목적이므로 기본 형식만 갖추었다면 위 내용들 위주로 작성하셔서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증명서 작성이 끝났으면 똑같은 문서를 그러니까 하나 작성해서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3개를 인쇄하든지 해가지고 한 장씩 장마다 간인을 하고 그건 뭐냐면은 한 장 넘기고 찍 접어서 밑장 아랫장 도장을 찍는 거 이걸 간인이라 그러거든요. 법원에 들어가는 문서들은 사인이 안 됩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문서들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관공서에는 지금 사인이 통하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까지 보수적이어서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발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하시고 본문에 적어놓은 수신 및 발신인 주소가 편지봉투, 겉봉투 주소와 일치해야 됩니다. 이제 요즘에 보면은 주소를 찾다 보면은 그 도로명 주소도 쓰기도 하고 집원 주소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용증명서에다가는 집원 주소 써놓고 그 다음에 편지 겉봉투에다가는 도로명 주소 써놓고 그러면 앞뒤가 일치가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체국에 가면은 우체국 직원이 이거 일치시키라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 하나 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40원짜리 나서서 고치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내용증명 그 서식 안에 있는 주소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부천시 원정동 해가지고 주소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집원 주소잖아요. 여기도 집원 주소. 그러면 겉봉투에다 집원 주소를 써주고 여기다 뭐 고강로 몇 번길 몇 이렇게 가지고 도로명 주소로 했으면은 겉봉투에도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내용들을 쭉 써놨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갖다 쓰시라고 이렇게 만든 건데 웬만한 누수가 일어나는 집들은 요 내용대로 퍼다가 그대로 베껴 써서 호수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것만 바꾸면 아마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 이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런 거에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처음 받아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처음 받아본 사람이라면은 이걸 들고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러 다닐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똑같이 악의적인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뭐 나쁜 걸 가르쳐 줄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아랫집에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빨리 변상해주고 이웃 간에 좋게 지내라고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진짜 나쁜 사람들은 아주 나쁜 거 가르쳐 줘가지고 질질 끌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 합의를,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지급명령까지 간다면 소액이니까 웬만한 경우는 대개 윗집에서 돈 물어주라는 거로 판결 나는 게 일반적인 보통 내용들이거든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거 가르쳐 줘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보면은 사소한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 별로 피해 입지 않고 그냥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 있죠. 야, 막 빨리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서 누우면은 돈 나온다 그러고 보험 나온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죠. 참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들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상식선에서 대화가 통해서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추겨요. 보면은 진짜 사소한 교통사고 뭐 이렇게 접촉사고 나서 그 사람 다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부추겨가지고 병원 가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거 날아왔을 적에 내용 증명 받으면은 그냥 빨리 그 아래층에서 밑에 층 고생하니까 돈 배상해주고 투리 비추고 끝내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말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 윗집 싸우지 않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뭐 위층에서 물 샌 거 그 사람 물론 잘못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거기 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교통사고 나는 것도 내가 잘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면 보십시오. 보면 뭐 60대 40%, 뭐 30대 70% 이런 식으로 일반 과실이 없어요. 보면은 되게 보면은 어느 쪽에도 어느 정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위층에서 물 새는 경우는 위층에 산다는 죄로다가 되게 관례적으로 판결에서 그렇게 돈 물어줘라고 판결이 나는 거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 말고 감정 상하지 말고 감정 나쁘기 전에 이렇게 위로해주고 빨리 고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명 주소를 일치시켜야 되고 편지 봉투는 한 장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물은 그 세부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뭐 3장짜리면은 9장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세부를 가져가요. 모두 세부를 가져가서 이제 한 분은 편지 봉투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수신자한테 가게 되고, 한 분은 접수가 된 상태에 그 번호가 부여돼 가지고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한 분은 그 수신자 본인한테 이제 줍니다. 그래서 세부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우체국에서 접수 받을 때 한 장은 봉투에 넣어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또 한 장은 접수 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장은 접수 번호 부여해서 발신인에게 다시 교부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린 내용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경우인데, 발송 기본 요금이 4,000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가보면은, 모르겠어요. 우체국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동네 우체국은 4,000원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이상과 같이 위충 누수하자 수리비용 청구 내용 증명 작성 사례 및 내용 증명서 서식 양식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고생 하시고 말 안 듣고 이런 분들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층 사는 분들이 세입자일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 세입자일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세입자를 통해서 주인 전화번호 연락처 세입자한테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달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세입자가 가끔 가다 보면 또 이제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누구랑 다툼이 싫다 하더라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낮에 이렇게 가서 협조를 구하고, 계속 비협조적이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밤 10시 넘어서도록 계속 가서 두들기고 내놓으라고 대다르고, 내가 그 상대방한테 귀찮게 하지 않고는 상대방이 이게 진짜 그 나쁜 마음 가지고 따르면 잘 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는 뭐 저 집주인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왜 못 가르쳐 주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 전화번호 알아서 세입자한테 주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주인한테 전화 통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입자한테 계약 세입자는 집주인 전화번호와 그 계약서에 보면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주소 달래가지고 주소를 취해서 거기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게 되면은 그 집 주인의 인적 사항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그 소유권자 인적 사항을 건축물 대장 열람해서 그 인적 사항하고 세입자가 준 그거하고 일치하나 확인해서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내용 증명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하면 내용 증명을 가면은 한 90% 정도는 협상이 되는 거로다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보면. 왜냐면 본인이 버팅기고 계속해서 위층 사는 사람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게 되면은 법원에서 판결받고 돈 주면 그거 얼마나 그 창피합니까? 그리고 돈 안 주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조치 그거 진짜 못 당할 거거든요. 그거 지급 명령 해가지고 안 주면 지급 명령을 터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강제 경매 신청하거든요. 압류해가지고. 그러면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집에 압류당해가지고 경매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경매 기록 뜨거든요. 청구 금액 100만 원, 150만 원 강제 경매 해가지고 기파되고 든 게 다 뜨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적어더라도 내 집에 비협조적으로 해서 경매가 거기가 기록이 돼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살면서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이제 되지 않게끔 그 위층 사는 분이라 그러면은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가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보면은 같이 협심해서 서로 분배해서 윗집에 얼마, 아랫집에 얼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공동주택에서 대금, 이제 공사 대금에 협조하신 분들, 아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협조해달라는 걸 해주고, 그러고 안 하면은 지급 명령 신청하게 되면 작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판사님이 판결할 문제니까 일단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제 블로그를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거기 링크 누르시면은 거기 가서 다운받아서 갖다 쓰시면 되고, 제가 요거 방송 하기 전에 몇 분 다른 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내용 증명 올려놓은 거 제가 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비전문가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한 거다 보니까 그냥 핵심 내용들만 돼 있고 실무적으로 된다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용 다 다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본 분들은 그런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못 만들 것 같은데, 제 블로그에서 퍼다가 쓰시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